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을 태우고 있죠.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당신의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행복은 전혀 늘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갇혀버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쓸수록 진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당신을 어떻게 더 부유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난해 보이면 끝없는 불만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승진하면 어때요? 좋은 차 사면 어때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면 어때요? 그 순간은 기분 좋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금방 친구가 더 좋은 차를 몰고 나타나면 당신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끝없는 욕망의 악순환이거든요. 마치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아무리 채워도 계속 비워지고 결국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도 똑같습니다. 돈을 더 벌고 물건을 더 사도 전체적인 행복 수준은 그대로예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행복도 변화를 추적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크게 높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부의 수준에 너무 빨리 적응해버립니다. 어제의 큰 발전이 오늘의 평범함이 되고 그러면 또다시 더 많은 걸 원하게 되죠. 최근에 휴대폰 바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신나서 새 기능 이것저것 만져보잖아요. 근데 그 흥분이 얼마나 가나요? 곧 다음 모델이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은 폰뿐만 아니라 차, 집, 심지어 사회적 지위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이 압박을 극대화시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통계를 보면 2020년 온라인 명품 구매의 55%를 20대에서 30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SNS 마케팅과 유튜브 하울 영상, 힙합 가수들의 플렉스 문화가 젊은 세대의 명품 선호도를 높인 거죠. SNS에 올라오는 샵 플렉스 했지 뭐야 같은 해시태그들, 그 뒤에 숨겨진 통장 잔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해 보이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냥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순간 느끼는 내면의 평화, 모든 것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이 그 쳇바퀴 위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최근에 만난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초기에 투자 유치하고 나서 비싼 사무실을 얻고 고급 장비를 사들이고 직원들 앞에서 성공한 대표처럼 보이려고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번아웃에 시달렸고 회사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외부의 시선, 투자자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무실을 작게 옮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이고 약 1년 동안 모든 자원을 제품 개발과 실제 고객 확보에 집중했더니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다고요. 거칠애를 버리고 본질에 집중한 덕분에 재정적 여유가 생겼고 그 결과 정말 하고 싶었던 신규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 됐답니다. 방향을 바꿀 자유, 실험의 여유,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얻은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외적인 폼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결국 더 큰 자유를 가져온다는 걸 말이에요. 매출과 지출 사이의 격차를 크게 만들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격차가 클수록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유연성을 줍니다. 세 번째로 가난해 보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글을 남겼죠. 조용하고 겸손한 삶이 끊임없는 불안과 결합된 성공 추구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요. KB금융지주의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의 62.5%가 최근 1년 이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46.3%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요. 오늘날 세상에서 조용하고 겸손한 삶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재정 불안을 줄이는데 거의 필수적입니다. 보너스나 연봉 인상을 받아서
월급의 40%를 먹는 새 차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잃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휴식을 취할 수도 다른 기회를 고려할 수도 없어요. 생존 모드에 갇히는 거죠.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하면 보통 추가 비용의 도미노 효과가 따라옵니다. 한 자동차 유지비 조사에 따르면 현대나 기아 같은 국산차가 BMW나 벤츠 같은 수입 럭셔리 브랜드보다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하면 그 물건을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에 도미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더 큰 격차는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한국에는 예로부터 검소와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비움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철학을 돈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물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을 위한 지출을 줄이면 정신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생존 모드에 빠뜨리는 높은 지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죠. 새로 산 물건의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뒤에는 그걸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만 남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생존 모드의 사이클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삶의 힘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인의 25%가 순전히 돈 때문에 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상대를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부풀려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을 외부 인정이나 물질, 돈에 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죠. 진정성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포장은 화려한데 내용물이 없으면 소용없다고요. 선물 상자를 생각해보세요. 겉포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든 선물이 형편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잠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당신의 진짜 실력과 인격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을 보세요. 그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1958년에 산 집에 살고 맥도날드 아침 메뉴를 먹고 중고차를 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적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진짜 부자의 본질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이 중요한 거죠.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과시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살기를 선택하거든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나를 보여주고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미 있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난해 보이는 게 내면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4가지 이유입니다. 결국 목표는 자아를 키우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를 키우는 거죠.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선택이 실제로는 더 높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해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 부유해지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딱 한 달만 SNS에 과시성 게시물을 올리지 말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보는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당신은 돈보다 먼저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그동안 쫓아왔던 외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돈은 처음으로 당신 편이 됩니다. 가난해 보이는 선택은 포기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지식환전소였습니다.